이번에는 물리는 이제 물리에서 쓰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3차원에서의 미적분을 다루기 위한 조금 이런 한 발자취를 내딛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여기서 적분을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적분은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마 적분은 수업에서 나올 때마다 진도를 나가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3차원을 다루는 준비를 해봅시다. 다뤄보자. 그러면 제 3차원에서 먼저 벡터를 생각합시다. 벡터보다는 위치를 생각해봅시다. 위치는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제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점의 위치는 다 다르게 보일 텐데, 이 내가 바라보는 위치를 원점이라 부를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도착 지점을 어떤 좌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칸수로 믿어서 x로, 이 x 한 칸을 정의했다고 했을 때 x, y, z를 y가 아니잖아. y, z를 한 칸씩 정의를 했을 때 이거를 각각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이제 x로 몇 칸, y로 몇 칸, z로 몇 칸 갔는지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 한 칸을 i 햇이라 쓸 거고, y 한 칸을 j 햇이라 쓸 거고, z 한 칸을 k 햇이라 쓸게요. 그러면 x로 만약에 n 칸을 갔다, x로 l 칸을 갔다, y로 m 칸을 갔다, z로 n 칸을 갔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는 li 햇 더하기 mj 햇 더하기 nk 햇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떤 물체의 위치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벡터라는 개념을 노출을 할 건데, 벡터라는 건 결국 공간상에서 화살표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화살표를 조금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뭘 물리에서 생각해 봤을 때, 물리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건 존재할 텐데, 이 움직임의 방향이라는 거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두 점이 있으면 그 점에 있는 선이 생길 거고,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두 점이 있으면 선분이 생기고, 그리고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으면 화살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벡터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견이 나왔네요. 벡터 공간의 원소인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 여기 도착점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도착점의 위치, 시작점의 위치에서 도착점의 위치에서 시작점의 위치를 빼면 그 둘을 잇는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점 빼기 시점이다. 이런 걸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이러한 개념이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벡터라는 거는 그냥 어떤 방향과 크기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화살표가 여기 있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 있든 간에 어차피 똑같은 화살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화살표의 모양만이 중요한 거다. 물론 이것과 이것은 다르고 이것과 이것은 다르겠죠. 물론 그렇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모양이 다르면 다른 거고 모양만 같으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튼 벡터가 대충 이런 거다 하고 넘어갑시다. 딱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지금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변수 함수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원래 함수가 뭘까? 함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f에 x, y를 집어넣으면 어떤 x, y가 아니죠. 그냥 원래가 우리가 배웠던 함수 y는 fx 있잖아요. x를 넣으면 y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온다.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x 하나만 집어넣어야 할까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지. 네, f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f가 있고 이제 x랑 y를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또 숫자 하나를 뱉는 이런 거를 다변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건데 why?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물리에서 쓸 거는 3차원 공간이고 3차원 공간의 어떤 각 점은 네, 각 점은 이렇게 이 세 개의 숫자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차원의 정의고 아무튼 3차원에서는 세 개의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각 점에서 어떤 성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기가 있다고 짜요.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점에서의 온도랑 이 점에서의 온도가 미세하게나마 다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점에서의 온도는 어떻다, 이 점에서의 온도는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이 점이라는 걸 일단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까 말했던 위치라는 개념, 콤마 뭐 얘를 위치를 표현하는 게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무튼 여기서의 온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함수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런 걸 위해서 다변수 함수를 물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 이런 거 다인데 그래서 사실 먼저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2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 변수가 하나 늘어났다라는 게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 늘어났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변수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변수가 두 개인 것부터 이해를 하면은 그 이상은 조금 추상적이나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1차 함수가 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보면은 1차 함수는 y는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3x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xn 플러스 b의 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애를 1차 함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f x1, x2, 점점 xn에서 이게 이 모양이면 얘를 1차 함수라 부른다 라는 건데 얘를 간단하게 이제 내적이라는 개념을 써서 a1, a2, 점점점 an이라는 벡터와 x1, x2, 점점점 xn이라는 벡터
곱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a1x1, a2x2, anxn 곱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얘를 기울기 벡터, 즉 그레이디언트라 부르고, 얘를 우리가 넣은 위치조에는 그냥 어떤 벡터라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f의 x 벡터는 a 벡터 닷 x 벡터 플러스 b 이런 꼴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1차 함수는 뭐냐? 이제 다시 또 이제 fx, y부터 생각을 할 건데, 얘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런 꼴을 생각해 볼까요? 이건 분명히 이거랑 비슷하겠죠? ax, by니까. 이제 기울기 벡터가 a, b이고, 이제 어떤 위치가 x, y 이런 함수를 생각할 건데, 그러면 z는 fx, y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x, y, z. 생각해 보면은 있잖아요. y는 ax 더하기 b. 이제 1차원에서 된 함수지만 2차원에서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3차원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냥 별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면은 ax 더하기 b는 직선이잖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크게 직선을 한 차원 높이면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다들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평면이겠죠. 평면이 나와. 이런 식으로 뭐 평면이 나올 거다. 이게 대충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그래프일 거예요. 이제 여기서 기울기 벡터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제 얘를 xz 평면으로 적당히 자르면 이 평면을 딱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평면을 이 면으로 딱 자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개 넘어가 새로 줬다. 계속해서 xz 평면을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은 xz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선은 이 잘린 선 xz 평면에서 이 잘린 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럼 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가 A라고 볼 수 있어요. X로 잘랐을 때 이 기울기가 A. 반대로 지워졌어요. 마찬가지로 Y로도 자를 수 있고 Y축을 포함하는 이 평면에서도 자를 수 있고 여기서 직선이 나올 텐데 여기는 대충 Y, Z 뭐 이런 꼴로 나올 거고 여기서 대충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의 기울기가 B예요. 그래서 X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A이고 Y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B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내가 이거를 기울기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이 각각을 다 합쳐준 이거를.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등위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냥 내가
3차원의 지형을 땅에다 표시할 때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충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곳의 그래프라는 거는 한 차원이 높은 곳에 표현된다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 A는 Y는 AX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2차원에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 높은 곳에 표시되는 그래프를 그래도 사실 차원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표현이 더 쉬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낮은 곳으로 끌고 오는 이런 거를 등위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F는 1이고 여기는 F는 2인선이고 여기는 F는 3인선이고 그냥 등고선과 정확히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것이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정의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등위면이라는 개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함수 f의 값이 1이다. 여기서는 어떤 함수 f의 값이 2다. 이런 등위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의 등위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이 평면을 이렇게 쫙 그려볼게요. 평면을 쫙 그려보면 조금 알기 쉽게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럼 얘를 이 바닥에다가 내린 등위면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삼각형을 생각해봐봐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랑 같을 거다라는 거죠. 이 기울기, 이겐 등 간격으로 나올 거다. 얘가 평면의 등위선이다. 이거 이걸 할 수 있고 사실 여기서의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평면이 올라가는 이 방향 있잖아. 이 방향. 그러니까 경사의 향이라 부르죠. 보통. 이거를 바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본 거 말고 이 바닥에서 봤을 때 이 평면이 올라가는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그레디언트 벡터.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이 올라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에, 이게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는 이게 얼마나 급하냐를 나타내줘. 그러니까 경사를 나타내주는 거죠.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작고 얘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크다 이거예요. 얘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크고 얘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작다. 이런 걸 의미해 주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다.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미분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사실 평면을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평면을 왜 열심히 설명했냐 설명했냐라고 물어보면 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왜 미분이랑 평면이랑 뭐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봐봐요. 미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미분을 한다는 거는 그 함수랑 접하는 어떤 직선을 만들겠다는 거. 결국에는 이제 n 차원에서의 미분도 마찬가지로 n 차원 평면을 구하는 거예요.
맨 처음 평면을 구하는 게 목표인 게 바로 미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접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해요. F던 F, Z는 fx, y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다 딱 접하는 어떤 점에 딱 접하는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미분이다. 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개념이 방향 미분을 먼저 생각할지 편미분을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방향 미분을 먼저 생각합시다. 방향 미분. 이제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xy 하고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칩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 파여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쳤을 때 여기서 사실 미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분이라는 거는 한 방향에서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결국 기울기인데 이제 이런 공면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공면은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면은 기울기를 쉽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증가할 거고 이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할 건데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거는 쉽사리 정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정의하는 개념은 방향 기울기라는 개념인데 이 xy라는 이 점에 p가 있다고 합시다. p가 있고 여기를 p, fp라고 쓰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의 미분 정도는 정의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딱 잡았을 때 v라는 이런 방향을 딱 잡았을 때 이제 이 v로 가는 그러니까 이 v로의 기울기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 v를 포함한 어떤 평면으로 이 함수를 잘라보는 거. 아까 전에 기울기 벡터를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탁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함수가 적당히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잘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면이 있는데 이거를 탁 하고 칼로 쓱 하고 자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V를 포함하는 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P라는 점이 P라는 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방향 미분이라는 거는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그래서 얘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이것도 이따가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립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방향 미분 중에서 X축하고 Y축에 대한 게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이제 대충 이런 색깔을 골라서 이 방향 있잖아요. 이 X축이랑 동일한 이 방향이랑 이 Y축의 이 방향 있잖아요. Y축의 이 방향 이거를 I라 하고 J라 이렇게 I 방향이랑 J 방향 이 방향으로의 방향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구하면 이거가 바로 편미분이다. 즉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xz를 포함하는 이 평면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하는 거고, 편미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써요. 라운드 f, 라운드 x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fx, y가 x제곱 플러스 2xy 빼기 y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x라는 거는 x를 제외한 모든 애들을 상수로 생각하고 이제 x만 보고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x제곱은 그냥 미분하면 2x잖아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x만 변수고 2y가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2y가 붙어있는 이런 경우니까 플러스 2y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y의 x여서 x를 미분해서 그냥 2y가 다고, 그리고 이 뒤는 x가 안 붙어있으니까 그냥 상수다. 그래서 이것만이 남는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y로의 편미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y로의 편미분은 이 앞에가 날아가니까 2x, 그러니까 x제곱은 날아가고 또 1은 마찬가지로 날아가겠죠. 당연히 상수인데 날아가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얘는 y를 기준으로 앞에 게 남겠죠. 그래서 2x 하고 이거 마이너스 3y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불러. 이제 얘는 어떤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적당히 이 x 방향으로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얘는 y 방향이지. y, x지. 어떤 y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x 방향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얘가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우리는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할 건데, 그레디언트 f는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니까 더 나가서 라운드 f는 그레디언트 f는 라운드 f, 라운드 x1, 라운드 f, 라운드 x2, 점점점 라운드 f, 라운드 xn이라 쓸 수 있다. 네, 라운드 xn이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가 뭐냐? 이제 얘는 중요한 건데, 얘는 거기에 접하는 평면의 기울기 벡터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생각했던 그레디언트 벡터의 성질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치. 뭐 이렇게 등위선이 있다고 쳐요. 등위선이 이렇게 있어. x, y에 써 있고, 이제 그러면 이 기울기 벡터라는 거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제시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이다. 정확히 수직이에요. 정확히 수직이고 이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크기는 경사까지도 제시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방향. 이런 걸. 이런 게 이제 그 점에서의 이 벡터들이 바로 그레디언트 F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 해야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합시다. 이해하기도 힘들 것 같고